우리의 중요한 성들 공내성,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가장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은폐시키고 지워버린 존재가 바로 공내성입니다.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금성과 천왕님이 계셨던 비단금자의 금성은 그나마 간간히 지명이라도 볼 수 있지만 공내성은 아예 신중동국여지스남에서 모두 삭제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예외, 공내성은 불이성이다라는 이 칭호를 제외하고는 이것이 역사를 조작한 니은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실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불의의 의미, 불은 불이라고도 합니다. 불은 뜨겁기도 하지만 밝기도 합니다. 밝은 터 박터를 불터 박도 불도 부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박은 박달의 박터민족입니다. 사해의 스키타의 아리안 코리안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지명들을 모두 밝을 지명으로 사용했습니다. 러시아의 지명에 붙는 스크, 유럽의 지명에 붙는 바드, 트, 쉘, 사라, 로나, 이오냐, 그라드 등은 모두 박토라는 의미입니다. 전 세계의 지명들이 모두 박토인 한글입니다. 브리테니카의 브리와 브리는 정확히 동일한 한글입니다. 브리테는 브리터인 박토입니다.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의 브리 또한 밝은 살이라는 한글입니다. 박혁고세의 박을 밝은의 밝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박혁고세의 고향 양산이 바로 볕이 드는 양땅인 박토였습니다. 이곳 박토에 있었던 성이 이번 회의 주인공인 불이성, 부도성인 공내성입니다. 삼국지의 영웅 제갈 공명의 고향이 양도라고 했습니다. 양도가 바로 볕이 드는 박토입니다. 이곳이 바로 천하의 영웅들이 천하의 쟁패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적단의 땅입니다. 즉 삼국지 적벽대전의 무대입니다. 이곳은 또한 제갈공명 서서방통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병법은 그곳의 지리에 익숙했기 때문에 신출기몰했던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그 역사가 전개된 실제의 지리와 땅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서술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모델을 서술한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스남이 바로 그 정답입니다. 과연 신증동국여지스남을 완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현재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아리안 X는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스남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면 역사 복원의 동영상을 시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증동국여지스남에 등장하는 적성, 단성, 양성, 귀성, 무성, 강성, 화성, 만리장성 등은 모두 하나의 성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그 성이 바로 제왕의 성, 공내성이었던 것입니다. 천하의 중심 금성 천부 곁에서 천부를 수호한 왕부의 중심이 공내성으로 이곳에 한나라, 장나라, 주나라 및 진시황제의 아방궁과 이후 각 왕부의 거의 모든 궁궐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물론 고려와 조선의 전궁 경복궁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단 낙양의 도읍한 동주, 항우의 서초, 서진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왕부는 공내성에 있었습니다. 이곳을 장악하는 자가 금성천부로부터 황제인 천자의 인증을 받는 왕부의 중심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치우천왕님의 시대 황제 헌원의 불미스러운 반란 이후 치우천왕께서 천구를 개척하면서 만드셨던 규칙 같습니다. 금성천부는 천하의 중심인 천조인이 이곳 근처에 무력과 권력 제한적인 세력들을 위한 왕부의 중심성을 만들어 그곳을 장악하는 자가 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역사서에서 철저하게 숨겨지고 지워졌던 지명이 공내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왕부 역사인 25사의 찬란한 광명을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공내성을 부활시켜야 됩니다. 공내성이 있었던 곳, 역사 속 공내성이 있었던 곳의 지명부터 찾아가 들어가 봅시다. 충주의 군명, 충청도 충주의 군명을 국원, 대원, 중원, 창화, 예성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주의 군명을 창화, 견주, 매송, 내수라고 합니다. 충청도 충주와 경기도 양주는 창화의 군명에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양주는 양씨가 탄생한 무도 양평의 고죽국의 지명입니다. 충청도 충주의 군명, 국원에 있었던 성이 공내성입니다. 바로 나라 국자가 들어간 유일한 지명이 충주의 군명 국원입니다. 충주의 군명이 또한 중원으로 충원 중심으로 중원에 있었던 산이 중산이고 그 나라가 중국이 됩니다. 이곳 중산이 또한 삼국지의 영웅 유비의 선조이신 중산정왕 유승의 봉지이기도 합니다. 함경도 정평의 분명을 파지손이 천정 중산 정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장흥, 함경도 정평, 평안도 정주는 정주의 군명에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함경도 정평의 군명 중산이 바로 중국 중경 중도이며 정주의 군명 귀주는 김수로왕의 무대 귀성을 포함하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충주의 군명 중원에 있었던 산이 중산으로 이곳이 바로 천하의 중심인 금성 천부와 제왕의 성 공내성에 있었던 중국 중화였습니다. 황제의 성이 있었던 고죽국의 지명이었습니다. 이곳 국내성 귀성이 단군 왕검이 도읍하신 왕검성 왕자성이었던 것입니다. 충주의 산천, 충청도 충주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대림산, 고을 남쪽 심리에 있는데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산이란 그 지역이 등지고 있었던 주산이라는 얘기로 대림이란 대도, 대주에 있었던 숲으로 대도를 또한 북경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몽골의 대도이고 원나라의 북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종주대왕의 무대 화성이기도 합니다. 평안도 개천의 부류에 대림사, 대림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충청도 충주와 평안도 개천이 대림이란 지명에서 서로 일치되고 있습니다. 평안도 개천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연주, 조양, 익주, 안수, 개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분석해봅시다. 개천의 군명 중 연주, 연주에 있었던 성이 연성입니다. 강원도 회양의 군명을 강연성, 연성, 교주라고 합니다. 강원도 회양의 군명 교주에 흘렀던 하천이 교화입니다. 경기도 교화의 군명을 천정구 선성이라고 합니다. 상기의 지명 예안 예산은 동일한 제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오산이란 실시개천의 무대 오로봉의 오산이 까마귀 오로 주작된 것이며 이 오로봉이 한 쟁반에 모인 연꽃 같다고 해서 부영인 연성이라고 했습니다. 개천의 군명 중 조양, 브리테니카 사사명조를 인용합니다. 본명은 썰간, 원족은 영주, 조양이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조양이라고 하며 조양을 고려 왕건의 상계인 영주라고 합니다. 영주와 무주는 동일한 지명으로 태양주 박주인 해주의 고죽국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개천의 군명 중 익주, 전라도 광산의 군명을 무진무주, 광주 해양, 익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 해양은 실시개천의 무대 태양주 박주인 해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지명 중 익과 관련되는 지명이 금성천부가 있었던 익성과 현황님이 계셨던 익주이며 왕부가 있었던 곳이 익이었던 것입니다. 개천의 군명 중 안수, 안주에 있었던 물이 안수로 황해도 풍천의 군명을 소하송의 안주, 구을, 굴천, 풍주라고 합니다. 풍읍 풍주에 있었던 하천이 풍천입니다. 이곳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전주와 함흥을 풍패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풍패란 풍가패의 합성으로 풍은 한고조 유방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풍패의 지역 전주 함흥과 장안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장안은 중국의 고도로 현재 섬수성의 송도, 서안에 해당한다. 한 왕조의 시기에 장안으로 명명되었는데 이후 전한 북주 수왕조의 수도였다. 장안의 도시로서의 역사는 주왕조의 도읍이었다는 풍읍에서 시작되는데 풍경이라고도 불린 풍읍은 문왕 때까지 종실의 주공인 도읍이었다. 무왕이 은왕조의 주왕을 멸망시킨 후 풍수를 사이에 두고 있는 풍읍 맞은편에 있었던 호땅으로 전도했다. 장안의 도시로서의 역사는 주왕조의 도읍이었던 풍읍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나라의 도읍 풍읍은 전주인 풍패로 태조 이성계의 본관 전주입니다. 풍패란 풍과 패가 합쳐진 단어로 패는 또한 삼국지의 영웅 조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곳 풍읍이 장안이 시작된 곳으로 황해도 풍천의 군명 굴천은 고죽국의 지명이었습니다. 충주의 역원, 연원역 고을북쪽 오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상기 대림사가 있었던 평안도 개천의 군명이 연주로 연원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실시개천의 무대 오로봉은 한 쟁반에 모인 연꽃 같다고 해서 연주 연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 서울의 경복궁 뒤에 오로봉이 있어야 됩니다. 충주의 연혁, 본래는 임나국이었는데 백제의 영토가 되어서 낭자곡성이라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곳 충주가 바로 임나 1본부의 실체로 태양주 박주인 나래 근본 일본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왕부의 중심 부도성인 공내성이 있었습니다. 해주란 바다가 아닌 태양을 한자 해로 음체했을 뿐이며 이곳이 바로 신시개천의 무대 박주인 나래 근본 일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천부와 공내성이 있었던 천하의 중심 충주였던 것으로 이곳의 역사가 현재 일본에 조작 이입되면서 임나 1본부의 역사 조작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한성, 한성이란 한양에 있었던 성이 한성으로 한고조 유방이 이곳 한양을 기반으로 초계 안치성, 팽성의 소초평양 항우를 제압하고 천나라를 장악했으므로 중앙조정의 군명이 한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성을 하남 위례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성과 국내성을 일치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남, 경상도 하동의 군명을 하남 청하 한다사라고 합니다. 경상도 하동의 군명이 하남으로 상기는 청하, 양양, 익현, 익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상기, 충청도 충주와는 익주, 조양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평안도 개천의 군명 조양이란 이곳이 바로 조선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이곳 조양에 있었던 바위가 바로 경기도 화성의 군명 조암과 동일한 지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한성과 충주가 일치된 지명이었는지 입증해 보겠습니다. 한성부의 군명이 남경, 한양, 남평양, 북한산, 양주, 광릉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주의 군명을 상화, 견주, 매성, 내소라고 합니다. 충청도 충주의 군명을 국원, 대원, 중원, 창화, 예송이라고 합니다. 한성과 경기도 양주는 양주의 군명이 중복되며 경기도 양주와 충청도 충주는 창화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자, 어떻습니까? 충주의 국내성과 한성이 일치되었습니다. 위례성, 위례란 위리, 비리, 불이와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하남 위례성이 한성이고 이곳이 왕부의 중심 국내성이었습니다. 부리성, 평안도 의주의 고직에 국내성을 부리성이라고도 합니다. 국내성은 인주의 지경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주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정조대왕의 문집 홍제전서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참고로 홍제전서의 부대는 경도인 서울의 화성입니다. 봉상루, 충루가 구중에 푸른 하늘에 날아 나오니 봉황이 대궐들에 나는 건 다 성황의 세대라. 봉상루의 무대가 바로 정조대왕이 앉아있는 곳이 봉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시입니다. 셋째 구절에는 봉상의 어원적 의미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봉상의 발음이 함양이나 한양이나 범양으로도 표기한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에도 봉상이 어원적 역사적 의미와 함께 그 발음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가 인평대군의 봉상루 연서군의 차다를 인용합니다. 높은 촛불은 반짝반짝 화당에 비치는데 금원의 구름은 춤추는 긴 소매에서 나오도다. 손주에서 고견을 하던 때가 이 어느 해동고 술잔 띄운 비천은 아직도 서늘함을 띄었구나. 인평대군 인주의 셋째 아들이며 효종의 아우인 이호의 봉호인데 그는 풍류가 있었고 걸음과 글씨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인조 반정 이후에 봉상루에서 인주의 아들 인평대군이 고견의 연석에서 시를 읊은 것에 운을 맞추어 정조대왕이 시를 읊었던 모양입니다. 바로 조선 왕조실록의 화성이 봉상임을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이 또한 진나라의 봉상이며 한고조 유방의 장락궁이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인평대군의 인평과 국내성이 있었던 인주는 동일한 지명으로 인평대군이 봉지로 받은 인주가 바로 봉상이 있었던 국내성 화성으로 자신의 봉지인 봉상루에서 인평대군이 시를 읊었던 것입니다. 이곳이 국내성이 있었던 인주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역사를 숨긴다고 해도 식구와 가사 등에서 모든 비밀이 돌출하고 있습니다. 신정 동궁 여지 순남의 직산현, 군명 충청도 직산의 군명을 위례성 사산이라고 합니다. 사산이란 박격고세의 무덤이 있었던 사릉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위례성은 한성을 하남 위례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청도 직산의 권치현역을 인용합니다. 본시 위례성으로 백제의 온주왕이 절범부여로부터 남쪽으로 와서 나라를 열고 여기에 도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백제가 처음 건국된 곳이 절범부여로 이곳에서 위례성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절범부여의 지명을 다시 밝혀봅시다. 평안도 송천의 군명을 절범부여, 다물, 비료, 송양, 송주라고 합니다. 송천의 군명 송양이란 송도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송천이란 촉인 송도의 지명으로 절번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 봅시다. 토번을 티베트라고 합니다. 토번이란 토인, 트, 티, 토, 땅과 번인, 반, 밝음, 박의 밝은, 토, 박토, 박토의 의미이며 티베트란 티는 트, 토, 땅이고 베는 보배, 박, 밝음이며 트는 티, 토, 땅으로 티베트는 토, 박트라는 의미입니다. 토번과 티베트는 정확히 동일한 의미의 한글입니다. 트루판 토번도 재미있습니다. 순우리말 들판 또는 박달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인이 이 트루판의 트루를 발음할 때 추루로 발음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아버지들도 이 트루판을 추루판 혹은 추루폰이라고 발음하거나 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고주몽 당군왕검이 도읍한 곳을 철업원 혹은 절본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구려가 확대 발전하면서 넓은 트루판으로 옮기고 나자 아시절본, 옛절본, 초절본이라고 지금도 그 지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배달고개 아래 첩첩산중에 넓게 트인 들판이 초계 우시 트루판에 그 들판에서 고구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절본은 신시계천의 무대가 있었던 뜻을 펴는 양지의 원평양으로 이것을 투루푸르타리의 투루판이라고 부른 말이 추루판의 절본으로 고착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고구려와 백제, 신라, 가야, 발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용어는 우리의 역사인 중국사 25사를 현재의 차이나에 이식시키고 빈 땅인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를 조작하기 위한 편법으로 만드는 국명이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였던 것입니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의 부여현. 부여와 부리는 동일한 말입니다. 부여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충청도 부여의 군명. 충청도 부여의 군명을 소부리, 남부여, 반월, 사자, 여주라고 합니다. 여주와 여읍, 여촌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충청도 해미의 군명을 여읍, 여촌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부여와 군명이 동일한 충청도 해미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마도, 본연서쪽 양릉포 기슭에 있다. 대명일 통제에 이르기를 나라 중간에 있는 목장지로서 옛날에 객관이 있었는데 안흥정이라 일컬었다고 했습니다. 마도에 있었던 객관의 이름이 안흥정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용천의 군명을 용만, 안흥, 용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용천의 군명이 안흥으로 용주란 천황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으로 평안도 용천의 군명 용만은 또한 압록강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충청도 해미의 산천에 등장한 마도는 마주와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충청도 한산의 군명을 마산, 마읍, 한주, 아주라고 합니다. 마읍, 마도, 마주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이 몽골의 말 사육장인 제주였으며 한주난 사만의 중심으로 이곳이 청주였다는 것입니다. 장기 마도에 있었던 객관 이름 안흥이 용만으로 압록강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압록강의 다른 이름이 청하로, 청주에 있었던 하천이 청하로 한산을 또한 청주라고 했습니다. 충청도 부여의 산천, 부소산, 현 북쪽 삼리에 있는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소에 있었던 산이 부소산으로 신시계천의 무대 경도인 개성의 군명이 부소압으로 초계 개성에 가까운 곳에 부리부도의 공내성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용왕 동순가에서의 공내성, 제4수를 인용합니다. 용이 서려 있고 범이 웅크린 제왕의 고을, 왕께서 금농 옛 유적지 찾아노라. 봄바람은 소양전에 따뜻하게 불고 밝은 달은 자작루를 비추며 지나가네. 제왕주, 제왕이 머무는 곳, 제자, 용왕을 가리킨다. 소양전, 남북조 시대 금능에 있었던 궁원 이름이다. 지장로, 소양전과 같이 금능에 있었던 남조시대의 옛 궁원이다. 용이 서려 있고 범이 웅크린 제왕의 고을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어디일까요? 경도인 서울의 형성을 인용합니다. 서울은 북으로 화산을 진산으로 담아 동과서는 용이 서리고 범이 쭈그리고 앉은 형세요. 남쪽은 한강으로서 금대를 삼았으며 멀리 왼쪽으로는 대관령을 당기고 오른쪽에는 발해를 두루 그 형세의 훌륭하기는 동방의 어뜸으로 진실로 사나니 백이의 땅이다. 상기 영왕 동순가의 시의 배경이 경도인 서울이었던 것입니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 경도인 서울의 형성에 용이 서리고 범이 쭈그리고 앉은 형세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차이나 역사라고 하는 영왕 동순가의 무대와 신증 동국 여지스남이 이렇듯 똑같습니다. 두 번째 구는 영왕 1인이 왕의 신분으로 금능의 명성지를 탐방하는 모습을 묘사했는데 이는 영왕의 군대가 금능에 주둔함을 나타낸 곳입니다. 여기서 영왕이 금능에 도착하여 용반 호고의 대단한 기세로 육주의 옛 도읍을 다시 회복하려는 옹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백은 본래 송정승에게 금능으로 천도하도록 올린 표문에서 어사중승 송약사에게 흑종으로 하여금 수도를 장안해서 금능으로 천도하도록 표장을 올린 바 있었으므로 명승고적 방문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금능을 복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태백은 영왕의 참모로 자신의 죽은 영왕을 제자로 묘사했던 것입니다. 이곳 금능이 바로 제왕주인 천부와 공내성이 있었던 박토로, 제후국 오나라와 남조인 동진, 송제, 양진이 이곳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소양전, 영왕 돈순가에 등장하는 소양전은 소양에 있었던 궁시로 강원도 춘천에 흐른 강이 소양강으로
소양이라는 지명은 춘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권명을 삭주, 광해, 안양, 수춘, 봉산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춘천의 권명 안양과 안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안주 풍업은 한양 장안이 시작된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곳 풍패가 고죽국으로 이곳에 제왕의 성인 국내성이 있었습니다. 국내성을 모르면 왕부의 역사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인 중국사 25사와 그의 복사본인 한국사를 복원시키는 부활시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왕부의 공실과 역사가 있었던 국내성을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아리안 X는 할 수 있다고.